경제 붕괴의 공통된 패턴. 경제 붕괴는 단순히 특정 국가나 시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크고 작은 경제 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이를 분석하면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경제 붕괴는 일반적으로 자산 거품, 과도한 부채,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 정부 정책의 실패, 외부 충격 등의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경제 붕괴의 공통된 패턴을 분석하여 위기의 전조를 미리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 1. 자산 거품과 붕괴. 경제 붕괴의 가장 흔한 패턴 중 하나는 자산 거품이다. 자산 거품이란 특정 자산의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의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거품은 대개 투자자들의 과도한 낙관론과 투기적 움직임에 의해 형성되며 특정 산업이나 국가 경제의 성장 기대감이 과장되면서 더욱 확대된다. 대표적인 예로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1990년대 후반의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 버블이 있다. 거품이 형성될 때는 많은 사람이 부를 빠르게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 투자를 확대하지만 거품이 터지면 가격이 급락하며 대규모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많은 사람이 대출을 이용해 투자를 했다면 거품 붕괴 이후 금융 시스템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2. 과도한 부채와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 경제 위기의 또 다른 주요 패턴은 과도한 부채다. 개인, 기업,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빚을 지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를 상환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도미노 효과로 인해 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다. 예를 들어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은 신용 기반 소비와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경제가 둔화되면서 대규모 파산이 발생했다. 2008년 금융위기도 비슷한 사례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세계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금융 시스템이 취약할수록 경제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특히 은행들이 부실 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파생상품과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어 있을 경우 위기의 전파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 3. 정부 정책의 실패. 경제 정책이 실패하면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낮추거나 재정 지출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사용하지만 잘못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경제 위기를 촉진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사태를 들 수 있다. 당시 미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상승했다. 최근에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에서 무리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 붕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정부 정책 실패는 단기적으로 경제를 부양하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이유로 무리한 경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시장 신뢰도가 낮아지고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면서 경제 위기가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 4. 외부 충격과 글로벌 연쇄 효과. 경제 붕괴는 내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전쟁, 천연자원 부족, 대규모 자연재해, 전염병 유행,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은 경제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공급망이 붕괴되고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대규모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또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거나 주요 무역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도 경제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 글로벌 경제는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발생한 위기가 다른 국가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 특히 주요 경제 대국 미국, 중국, EU 등의 경제가 위기를 맞으면 그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다. 5. 경제 붕괴의 전조 신호. 경제 붕괴가 발생하기 전에는 몇 가지 전조 신호가 나타난다. 대표적인 신호로는 다음과 같다. 주식 시장의 과열과 비정상적인 상승세, 가계 및 기업 부채 비율의 급증, 은행들의 부실 대출 증가, 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 실업률 상승 및 소비 지출 감소, 주요 산업의 생산성 저하, 글로벌 경제 불안 및 무역 갈등 심화. 이러한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경제 붕괴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역사적 경제 붕괴 사례. 1. 1929년 대공황. 1929년 대공황은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심각한 경제 붕괴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장기간 경제 침체를 초래했다. 대공황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식시장의 과열, 신용 기반 소비 증가, 과도한 부채 등이 있다.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에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경제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어진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은행들이 연쇄 도산했다.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았으며 생산과 소비가 급감하면서 미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까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다. 이후 정부의 뉴딜 정책을 통해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었지만 대공황의 여파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 지속되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아시아 금융위기는 태국을 시작으로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 큰 충격을 준 경제 붕괴 사건이다. 당시 아시아 국가들은 고도 성장을 이루었지만 외채 증가와 과잉 투자로 인해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1997년 태국 정부가 바트화를 절하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졌고 외국 자본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환율과 주식시장이 붕괴되었다. 한국도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면서 IMF 구제 금융을 요청하게 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부도를 맞았다. 이 위기는 금융 시스템 개혁과 기업 구조 조정의 계기가 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 지비호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서 시작된 경제 붕괴로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리스크가 큰 부동산 대출을 남발하면서 부실 대출이 급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2008년 9월 세계적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금융시장은 대혼란에 빠졌고 글로벌 증시는 폭락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파산했고 실업률이 급등했으며 소비와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 미국 정부와 각국 중앙은행들은 대규모 구제, 금융과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려 했으며 이후 천천히 회복되었다. 현재 시점에서 위험 신호는 1.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품 형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한국 등의 주요 도시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 부채 증가와 연결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높은 주택 가격과 금리 상승이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급락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만약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면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심각한 경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2. 글로벌 부채 증가. 현재 세계 경제에서 기업과 정부의 부채 수준이 역사상 최고치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국채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저금리 환경을 이용해 과도한 차입을 진행했다. 이러한 부채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경제 환경이 악화될 경우 채무 불이행 사태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흥국들은 외채 문제로 인해 경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문제.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 갈등, 중동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에너지 가격 상승, 식량 공급 불안,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초래하여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및 희귀 금속과 같은 핵심 산업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산업 생산성과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경제 붕괴를 막으려면 1. 금융 규제 강화 및 리스크 관리. 금융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정부는 효과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금융기관들이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 형성을 방지하고 은행들의 건전한 대출 관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 재정 건전성 유지. 정부는 과도한 국채 발행을 피하고 경제 위기에 대비한 충분한 재정적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와 지속 가능한 산업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글로벌 협력 강화. 세계 경제는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경제 위기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국제금융기구 IMF, 세계은행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요 국가 간 경제정책 공조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기술 혁신과 산업 다변화.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새로운 산업 개발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바이오테크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결론. 경제 붕괴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지만 역사적 사례를 분석하고 현재의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금융 안정성 확보, 재정 건전성 유지, 국제 협력 강화, 기술 혁신 등의 전략을 통해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으며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